지금 보시는 지도 위치는 북극의 앞마당으로 면적의 대부분이 한랭지인 알래스카입니다. 한반도의 백두산보다 북쪽으로 거의 2,000km에서 3,000km 이상 가야 되는 위도에 해당하지요. 북위 60도 이상인 이 지역에 온통 붉은 점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표식으로 보이나요? 그럼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서 발원해 알래스카를 가르며 3,000km를 흐르는 유콘강 중류 지역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온통 산불이 발생한 위치를 표시한 지도이죠. 지금 표식된 지도만 22곳입니다. 산불의 대명사가 된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닌 북극의 앞마당 알래스카의 8월 4일 현재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의 실상, 특히 핵발전소를 위협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학림에서는 늘 온전한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구과학과 지경학적 요소 등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자연재해 분석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특히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지각판과 해류, 위도, 기후 특성 등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대륙판인 북아메리카판의 아래로 파고드는 경계가 미국의 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런 결과 서부 지역에 코스트 산맥, 로키 산맥 등이 만들어지고 판의 경계인 캘리포니아 일대가 대지진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불씨가 되지요. 마치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지점인 네팔이나 운남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배경과 캘리포니아, 한류, 위도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서부 지역은 잦은 지진 이외에도 건조 지역이 많아 산불이 쉽게 발생합니다. 반면 높은 산맥이 없는 남부와 동부는 허리케인과 폭풍, 홍수, 해일에 더해 대평원의 특성상 기관차도 감아 올리는 토네이도가 발생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캘리포니아 일대의 잦은 산불이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빈도와 강도인데요.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또 한 번 발생하면 한 달 동안 꺼지지 않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인간의 힘으로는 끄지 못해 한 계절 이상 확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도를 확대해 산불 신고 지역 상황을 보겠습니다. 7월 25일 기준인데 8월 15일 상황은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북부의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표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몬태나주도 있고, 남쪽의 텍사스에도 여러 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씩 세어보니 무려 75곳,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동시에 산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동쪽의 캔사스, 텍사스 발생 지점은 LA 기준으로 폭 2,000km,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 길이의 2배 폭에 해당됩니다. 대평원의 들불은 산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하고 쉽습니다. 실제로 로키산맥 동부 지역의 들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화되었는데, 이 녹색 벨트와 로키산맥 사이가 북미 평원에서도 단초, 짧은 풀이 자라는 스텝 지역에 해당합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재료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그 동쪽 미주리 강을 중심으로는 수백만 개의 웅덩이 습지 등이 있는 혼합 대초원지대이고, 더 동쪽에 있는 미시시피강 본류를 중심으로 오른 좌우
동서는 긴 풀이 자라는 온대 대초원이 펼쳐집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토지대처럼 세계의 식량 창고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D 지형으로 보시면 산불의 1차 저지선인 로키산맥 벨트는 이미 무너졌고, 멕시코만에 있는 미국의 4대 도시인 휴스턴, 턱밑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스턴을 넘고 캔자스 동쪽으로 더 이동할 경우 산불의 상징적인 자연 저지선은 붕괴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서두에 북극의 앞마당의 알래스카의 산불도 소개해드렸는데, 육공강 중류를 포함하여 전체 상황을 마저 보겠습니다. 육공강 북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두 41곳. 육공강과 타나강 사이 열아홉 곳, 타나강 남쪽 50곳인데 너무 촘촘해서 모두 표식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생략했습니다. 2022년 7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모두 110곳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미 본토도 그렇습니다만 면적이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 지역의 숫자보다는 발화 지점이 확산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력이 취약한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구 온난화의 파장이 커진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기후재난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거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가 대홍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희낙낙되거나 말도 되지 않은 댐 붕괴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이에 대한 붕괴설의 허구를 분석한 영상에 저주성 댓글을 붙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농업 목축지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미국의 기후를 아주 단순화하면 서경 100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온대 습윤 지역, 서쪽은 건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앞서 산불 분석에서 봤던 지형도이죠. 붉은 점선은 로키산맥을 기준으로 한 자연 저지선이라고 소개드렸고, 파랑선은 건조 지역과 온난 습윤 지역의 경계선인 서경 100도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형도 위에 투명도를 준 투명한 상태로 농축 목축 지도를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지중해식 농업지대 동쪽은 네바다 등 다수가 사마이고 그 주변은 목초지, 로키벨트 동쪽의 건조 지역은 봄밀과 겨울밀 중심지역, 온대 지역은 옥수수와 혼합 농업지대 중심, 그리고 고온다습한 남쪽은 주로 목화를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했듯이 산불은 이미 세계 3대 밀 재배 지역까지 들어왔고, 건조지대 경계선마저 이미 넘어 옥수수, 턱밑까지 다다른 상태입니다. 주로 건조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북미 대륙의 밀 수출량은 5,200만 2천 톤으로 1위인 러시아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미 대륙보다 많이 수출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까지 벨트를 형성한 유라시아 흑토지대밖에 없습니다. 2020년 기준 총 6,600만 톤을 수출했는데요. 그러나 전쟁과 가뭄의 이중고를 겪고 있죠.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서유럽의 식량 창고인 프랑스와 독일 또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밀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19년도 기준의 우리나라 주요 곡물 수입국 그래프인데요.
정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곡물 자급률입니다. 감자류와 쌀을 제외하면 대부분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온갖 국수류, 빵 등 주식화되고 있는 음식 재료인 밀, 사료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식품에 포함되는 옥수수는 10%도 아니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기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 2022년도 보도가 아니라 지난해 7월 6일자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금가루 된 밀가루입니다. 강 건너 불인 줄 알았던 미국의 주요 밀 산지가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자 밀가루 현물 가격이 평균 50% 이상 상승해 우리나라의 제빵, 제과 가격이 12% 이상 인상됐고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입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물가지수를 상징하는 자장면의 가격 체감지수 상징폭을 보면 강 건너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불과 1년 사이 16.2%나 상승했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가뭄이니 115년 만에 폭우라는 말도 무색하게 하는 500년 만에 폭염, 1000년 만에 홍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후재난 강도가 커질수록 짜장면을 상징되는 물가는 매년 급상승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과 국가를 더욱 고통의 불길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교차 분석을 위해 구글 이후에 전 세계 최고의 재해 공간 정보 시스템인 S3 데이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8월 15일 자료인데 구글에서 봤던 이미지와 다른 포인트가 보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발화 빈도와 규모는 특이하지 않은데 뉴멕시코주에서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3차 방어선에 해당하는 서경 100도를 넘어 동부 해안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8월 15일 10시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인 4.5제곱킬로미터보다 약간 더 넓은 면적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진화율은 아직 43%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는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보도는 접하셨을 텐데요.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의 폭염은 2018년 8월 1일 기록되었는데 다음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 맞춰보겠습니다. 강원 홍천 41도, 두 번째 경북 포항 43도, 끝으로 제주 서귀포 45도. 이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산악 지역이자 홍천강이 통과하는 강원 홍천의 41도가 최고 기록입니다. 올해 6월 7일 개최된 기후보건 포럼에서 서울대 홍윤철 교수는 2018년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8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사망자인 502분이 숨진 삼풍백화점 참사보다 거의 40% 가까이 많은 인원입니다. 폭염으로 1도가 올라가면 사망률이 무려 5%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유럽의 상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7월 중순의 유럽 상황을 종합정리한 7월 19일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피레네산맥 북쪽에 프랑스의 섬나라 영국까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폭염은 49년도에 기록한 종전 최고 기록을 깼고 42도까지 솟았다고 하네요. 산불의 확산으로 무려 1만 4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영국은 폭염으로 공항 활주로가 부풀어올 한때 비행기 이착륙을 하지 못했고 기차 역시 선로가 팽창해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한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스페인을 보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이베리아 반도는 6월에만 폭염 사망자가 스페인입니다. 829명이 발생했고, 포르투갈은 기온이 무려 47도, 잘 믿겨지지가 않네요. 4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도 심각했습니다만 그보다 3배 넘게 더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상사태까지 전에 이탈리아를 보겠습니다. 알프스 빙하가 수원지인 풍부한 폭광 덕분에 이탈리아 반도 최대 곡창지대로 로마 역사에 자주 등장한 롬바르디아 평야는 가뭄으로 거북이 등껍질이 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2021년도에 유럽 산불 정보 발생 현황과 규모입니다. 영국은 물론이고 북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도 무수히 많은 발화 지점이 보이죠. 특히 남유럽과 서아시아의 지중해 연안 지역은 불바다에 가깝습니다. 지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일반 지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스안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곳 하나만을 굳이 꼽으라면 그리스, 알바니아로 북상하는 발칸반도 일대입니다. 이제 2022년도 2월부터 8일까지의 가뭄 지수와 산불 위험 지수의 시기별 추세를 보겠습니다. 2월 1일 가뭄 상황은 지중해 관문인 지브롤터 옆 남쪽의 아프리카, 모로코와 알제리, 그리고 카스피의 북쪽의 카자흐스탄 토지대는 이미 매우 높은 단계. 반면 화재 위험 지수는 모로코, 알제리의 높은 단계를 제외하면 대부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후인 5월 1일 가뭄 상황은 전체적으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남부, 터키 동부, 러시아 북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산불 위험 지역도 확산되었지만 가뭄의 면적보다는 덜하죠. 흐름을 보면 가뭄이 심화되면 산불 위험 지수가 이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21일 가뭄 상황은 보기가 끔찍할 수준인데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심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화재 위험도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아 보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매우 높은 단계인 5단계 이하의 가뭄과 달리 짙은 갈색에 해당하는 6단계 지역이 많습니다. 서부 지역은 녹색대로 보이는 피레네 산맥 남쪽은 최하가 6단계, 북쪽에 프랑스 평원도 파리 코앞까지 매우 높은 단계이고, 특히 알프스 서쪽 지역인 아비뇽과 리옹 라인도 6단계에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장된 가뭄 지도로 국경을 구분한 8월 12일 현황인데요. 앞서 소개했듯이 유럽은 전 세계 최대 밀 생산 수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동쪽의 카자흐스탄에서 시작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흑토 벨트, 이어서 세계 4위의 밀 수출 국가인 프랑스, 그리고 8위에 독일이 있는데, 독일 북부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대부분 높은 단계 이상의 가뭄 상태에 포함됩니다. 가뭄 지수를 보면서 유의해야 할 대목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재앙이 심화되면서 식량, 곡물의 무기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 보리, 옥수수, 콩 등이 포함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서 작은 이미지로 소개했던 8월 12일 기준 화재 위험 지수인데요. 프랑스 지역만 보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소개된 곳은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지역이죠. 그런데 정작 주목해야 할 지역은 알프스 산맥의 서쪽 지역입니다. 롱강 유역 지역인데 가뭄 지수 5단계,
화재지수는 최악의 6단계에 속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뭄과 폭염으로 롱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롱강 유역에 있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핵발전소 전기 생산량이 거의 5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원전 비중이 70%인 국가인데 50%가 감소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쉽지 않은 대형 사건이죠. 미국에서도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 여러 곳이 전원을 내렸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강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물 온도가 상승한 것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의 원인이 되지만, 반대로 폭우로 강물에 침수되거나 아니면 해안가에 있는 원전은 후쿠시마 사태처럼 더욱 강력해진 파도와 해일 등으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프랑스 핵발전소 위치인데 7개 발전소가 있는 롱강 주변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롱강은 알프스 산맥의 론 빙하로부터 발원해 레마노를 이루고 지중해를 향해 레네바, 리옹, 아비뇽을 거쳐 810km를 흐르는데요. 빙하수이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냉각수로는 최고 조건인데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롱강뿐만이 아니라 피레네 산맥에서 발원해 보르도 지역을 관통하며 흐르는 가롱강의 원전도 함께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3년차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은 태양력이나 풍력과 달리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뭄과 폭염, 해일과 홍수 등의 기후재난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인지 이것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가요? 5년 후에도 프랑스가 지금의 원전 정책을 고수할 정도의 배포가 있을지 함께 지켜볼 대목이라 싶습니다. 지금의 기상이변이 진짜 공포스러운 이유는 수백 년 만의 가뭄과 폭염, 폭우와 홍수 등의 재난이 최근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결과가 아니라 대부분 2000년도 이전에 배출된 온실가스량만 반영된 결과 업보라는 점입니다. 21세기 들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온실가스량과 생태계 파괴는 아직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죠.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그룹인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산업화 이후 급상승하는 지구 기온을 1.5도씨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1.1도가 상승해 남은 시간은 0.4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배출하며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의 혁명적인 변화, 탐욕스러운 소비 문화와의 결별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대멸종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후 대재앙, 우리의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